안녕하세요, 김주일스예요. 저는 지금 연못에 넣을 새 식구를 데리러 왔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시흥에 새로 생긴 아쿠아 펠랜드라는 건물인데요. 오늘은 다양한 관상어들을 전시하는 한국 관상어 박람회가 있는 날. 입구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뾰루퉁한 얼굴에 베타들이 반겨줍니다. 형형색색의 알록달록한 베타들. 하지만 저는 연못에 넣을 새 식구를 찾으러 온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품들도 가득하네요. 오,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아래쪽으로 샌드를 빨아당겨서 위쪽으로 내뿜는 시스템. 이건 꽤 괜찮아 보였는데 수중 재배를 할 수 있는 키트입니다. 연못에도 적용이 가능하겠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국내외 참여자들이 모여서 수조를 꾸미는 대회도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연못에 넣을 식구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요 녀석들은 모두 다 메다카의 개량종입니다. 갈색의 송사리에서 이렇게나 다양한 모습을 갖춘 녀석들이 나온다니 신기하죠. 하지만 요 녀석들은 너무 작고 얘네들은 너무 느립니다. 일반적인 금붕어들은 연못에 넣으면 느려서 먹이 활동을 잘 하지 못해요. 온도의 문제도 있고요. 이야, 깔끔하네요. 이런 느낌도 좋습니다. 연못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도 좋을 듯. 구경을 하다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이곳. 이야, 강짜가라고 자연석을 이용해서 수조를 꾸며놨습니다. 연못을 옮겨 담은 것 같네요. 그 옆에는 이런 비바리움도 있었습니다. 깔끔하죠? 계속되는 새 식구 찾기 프로젝트. 옥시도라스와 가피씨. 오래간만에 보죠? 오, 여기엔 새 식구가 있을까요? 와, 발색 끝내주는 녀석. 요놈은 덩치가 끝내줍니다. 1m는 좋게 되겠는데요. 삼색. 한쪽에는 흔히 보기 힘든 강호금이 있었습니다. 얘들은 금붕어의 개량종인데 연못에 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헤엄이 빠르지 않은 녀석들은 연못에 넣었다가는 비단잉어의 좋은 밥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저런 예쁘고 특이하게 생긴 금붕어들은 많지만 그림의 떡. 얘는 눈이 안 보이는데 밥을 어떻게 먹는 거죠? 그냥 물을 먹는 건가? 오, 크기도 좋고 생긴 것도 예쁜 녀석들. 그림의 떡입니다. 설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고 여기저기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는데요. 한쪽에서 반가운 얼굴들, 낙동 납자루를 발견했습니다. 이 녀석은 한국의 민물고기인데 원래는 칼납자루로 분류가 됐었다가 낙동납으로 따르게 분류가 된 녀석입니다. 요 수컷의 혼인색이 정말 예쁜데 실물을 보셔야 돼요. 민물고기들은. 옆에는 제가 좋아하는 참중고기. 요 녀석들은 성체가 정말 예쁩니다.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지금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놓고 있는 중이라서 이 녀석들은 따로 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옆에는 상태가 정말 좋은 버들붕어도 있었습니다. 저희 연못에도 살고 있는 녀석들이죠. 이쪽 부스에서는 한 가지 득템을 했는데 토속어류 산업화 센터에서 만든 책과 사육법이 담겨있는 도감을 받았습니다. 사진과 설명이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보자마자 이건 사야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판매품은 아니라고 한 권 주셨어요. 내용이 아주 알찹니다. 이곳은 한국의 민물고기들의 종보존을 위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와, 책 내용 진짜 끝내주죠. 저는 박람회 전체에서 여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판매는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새 식구를 찾기 위한 여정. 오래간만에 보는 피라루크. 그중 제 발길을 멈추게 했던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방금까지 보셨던 관상어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이 된 녀석들입니다. 보통은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많이 수입을 하는데요. 이런 녀석들은 사실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한국에 수입이 된 녀석들입니다. 검역 절차에 대해 낯설게 느끼시겠지만 이러한 절차가 없으면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한국의 가정으로 보급이 되게 되고 물을 따라서 병원체가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민물고기뿐만 아니라 어업을 하는 분들께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관상어 검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10년도 전에 관상어를 수입했다가 검역 절차가 엄청 까다로워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구독자분들께서는 생물을 수입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검역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해외에서 살아있는 어류를 갖고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여행자 휴대폰 검역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휴대 반입이 안 되는 건 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그러니까 어린 새우나 어린 물고기 이런 녀석들입니다. 이건 따로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행기에 타시면 내리기 직전에 이런 종이를 한 장 주죠. 거기다가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비행기나 배에서 내려서 바로 검역을 받고 검역 결과를 판정받은 이후에 통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법으로 정한 전염병 우려가 있는 녀석들은 수출국, 그러니까 관상어를 구입한 국가에서 발행한 검역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벌금은 차치하고서라도 한국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내년부터는 양서류도 검역 대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박람회를 삥삥 돌아서 오늘의 새 식구를 찾았습니다. 물고기들의 산소가 부족할까봐 1초 만에 넘어온 가물치연못. 오래간만에 새 식구들이죠. 몸 색깔이 화려하고 긴 꼬리가 특징인 녀석들이라서 연못에서도 잘 살 겁니다. 와, 색깔이 예쁘죠? 자, 입수. 두 번째 녀석도 잘 가라. 마지막으로 알록달록한 세 번째 녀석. 덩치가 어느 정도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잘 살 겁니다. 오? 깜짝 놀랐어요. 먹히는 줄 알고. 이렇게 연못에 새 식구 넣기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수였어요. 뿅.